안녕하세요.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고요. 2021년 6월 17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오전 10시 35분 지나는데요. 지금 티플렉스를 한번 볼게요. 티플렉스. 오늘 한 4% 정도 올라와 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향후 아래쪽에 지지는 있는지 위쪽에 저항은 있는지 기술적 분석을 한번 차분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티플렉스 연봉을 보고 있는데요. 올해 5,470원까지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 모든 종목이 그랬지만 코로나 때 모든 종목이 밀렸을 때 3월 달이죠. 그때 1,000원을 찍었고요. 그럼 이 저가 대비해서 한 4, 5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동안에 고점과 저점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뭐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연봉을 보게 되면 지금 요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잖아요. 그러면 전에 이 고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때가 이제 2018년 그리고 작년에 2020년 때 고가를 찍었다니 밀렸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렇게 보면 지지하 저항이었을 겁니다. 이거죠. 여기 저항이었었던 자리, 저항했던 자리 모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거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서 많이 가지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는 많이 청산을 하고 있다는 거고, 누구는 많이 다시 또 받아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지지 매물로 바뀌면서 2차 매집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 자리가 꺾이게 되면은 이렇게 가격이 꺾여버리면은 저항 매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분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월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월봉으로 넘어가면 좀 전에 봤던 연봉보다는 좀 구체적인 파동을 보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2009년서부터 2021년까지 약 한 10년, 12년 정도 데이터 값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가장 그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 자리가 보입니다. 이 가격대가 이렇게. 그러면 4,000원에서 4,500원 사이 전에 2011년, 10년 전에 저항했던 자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굉장히 저항이 심했죠. 그리고 작년에도 안착을 하지 못하고 저항이 있었고요. 올해도 이 자리는 저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과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올랐다가, 눌렀다가, 지금 튕겨서 이제 한번 나가보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향후 주가가 만약에 밀려가지고 이 라인을, 그러니까 4,000원과 4,500원을 하향 이탈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항 매물이 되면서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윗꼬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거죠. 이제 통과해 나서 이 자리를 깨지 말고 다시 나간다면. 그래서 뒤를 보면 4,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로 보입니다. 여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량도 많았던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간을 갈지언정 이쪽을 하회 이탈해서 이 정을 받으면 주가는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거죠. 기존 영역으로. 자, 그만큼 티플렉스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상향에 대한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 자리. 무척 중요한 자리죠. 자, 여기까지 연봉과 월봉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봉으로 넘어오면 연봉과 월봉에서 봤던 그 파동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요렇게 4,000원 매우 중요하죠, 여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4,500원대 여기가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저 밑에서 올라오는 라인, 그러니까 만약에 물림을 준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지겠죠. 왜냐면 얘가 만약에 밀리면 이렇게는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적어도 이 저항대였던 자리가 지금 현재는 지지를 받게 놨으니까 만약에 밀려도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걸 이기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꺾여들이면 저항이 되면서 밑으로 쏟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연봉과 월봉과 주봉 형태를 보게 되면 이 4,000원대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되죠. 자, 향후 그래서 티플렉스는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신규 진입을 노린다 그러면 4,000원이 붕괴되면 안 된다는 기준이 나오죠. 이게 이제 가격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주식 매매를 하게 되면 대응의 관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샀다 하더라도 잘못되면은 그냥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응적인 차원을 생각하지 않은 매매를 하게 되면 항상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회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상패도 가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대응의 차원을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좀 하다 보면 이런 매매보다는 코스피 200에 선정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우량주 매매를 선호하는 매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는 매매 이쪽으로 돌리게 되죠. 그런 매매도 나쁜 게 아니죠.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점점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가 분석을 잘 하면 오히려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거나 주식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뭐 전업처럼 이렇게 세심하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우량주 매매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매매법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매매 툴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황 대표는 가격적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안에도 제가 오랫동안 한 30년 가까이 주가를 쳐다보니까 규칙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칙을 기준으로 삼았더니 나름 괜찮은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봉을 통해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제는 티플렉스를 조금 기본적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뭐 분석이라기보다도 확인해보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확인해 볼게요.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중견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소형주고요. 제조 금속 쪽입니다. 금속, 제조 금속, 소형주죠. 어제까지 시가총액이 1127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130억 정도 되겠죠. 어제보다 좀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면 소형주 치고는 뭐 양호한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도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 대표가 항상 늘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은 잘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 실적은 잘 마이너스는 안 나고 잘 유지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보려고 합니다. 자, 티플렉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티플렉스를 보면 현재 4,830원 정도 되죠? 현재 주가가. 자, 재무 상태를 잠깐 한번 보게 되면요. 분기 실적을 잠깐 볼게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걸 보는 거죠. 작년 2, 4분기 그리고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350억, 300억, 330억 정도 한 400억. 견조하게 이렇게 되면 분기 실적도 조금 이렇게 좋아지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좀 개선되는 쪽에 가까워지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작년에 저점을 찍고 나름대로 주가 흐름이 올라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이런 정도면 소형주 치고는요 상당히 양호한 매출액 구족도 같고요 영업이익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럼 뭐 이 주가 흐름이 뭐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 보니까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최근 4년간 보면 1100억, 1200억, 1300억, 1200억 매출액 구조도 좋아져요. 나름 쬐끔이라도 좋아지는 구조고요. 영업이익도 괜찮은 쪽이죠. 당기순도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밀렸을 때 오히려 이 회사에 대한 저평가가 됐고 실적을 뒷받침하는 회사라고 보니까 급등하는 것도 이상한 게 없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주가 흐름이. 자, 그런데 이제 이 주가가 한 단계 더 넘어서 이 4,000원과 4,500원 오랫동안의 저항이었던 이 자리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주가의 전망은 이렇게 더 개선될 것이냐 아니면 이쪽으로 기존형으로 다시 들어올 거냐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실적이 뒷받침됐다라고 하는 것은 애써서 주가의 내용이 올려놨다는 것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이 매출액 구조나 내용들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구조로 갔을 때는 당연히 4,000원을 하회 이탈하고 주가는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는 이 주가의 흐름은 4,000원까지는 눌림이라고 보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올라가는 그림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티플렉스가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고
기준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티플렉스, 스테인레스 가격과 판매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우호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티플렉스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중견기업, 소형주, 제조 쪽 금속인데 그게 이제 스테인레스 쪽에 더 강화돼 있다는 회사는 거죠. 저런 거 보면. 자, 그런데 조선업 수조 호황의 강세를 펼치고 있다. 요게 이제 6월 9일 날 나온 거예요. 그죠? 히터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티플렉스 때문인가 그런 기사도 나오고요. 티플렉스 주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나쁜 이야기 안 나오고 이 스테인레스에 대한 이쪽에서 이 회사가 특화된 회사가 아닐까 싶은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5월 달에는 창사 이래 분기 최대 매출 달성도 하고 나쁜 얘기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보다도 저는 이 부분을 더 주목을 하고 싶은 거죠. 뭐냐면 이거 연간 매출액이 나름대로 많이 조금이라도 이 좋아지는 모습은 그래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에는 이 기존 영역을 회귀하기 위해서 밑으로 꺾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혹시 그래도 주가는 모르니까요.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대응을 하려고 보는 거니까. 자, 통합적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월조일을 동시에 보면서 우리 판단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일단은요, 티플렉스는 이 라인을 먼저, 이 흐름, 이거 먼저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워낙 이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그림이 어떻습니까? 이걸 계속 타고 가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뒤를 보면은, 당연히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많았던 여기, 이 두툼한, 여기, 4,000원 부근, 정확하게 좀 찝어보면 가격대를 보게 되면, 4,060원과 3,800원 선이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죠? 왜냐면 이제 이쪽으로만 안 깨진다면 티플렉스는 향후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더 흘러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부분을 다시 그 월봉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주봉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또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기준으로 삼아서 티플렉스는 한번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소폭 우리가 그냥 그 대응 차원에서 손절을 한다든지 비중을 줄여서 나오면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리고 흘러가는 형태를 봤을 때는 현재 우상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열려있는 공간 자체가 티플렉스는 향후 주가에 열려있는 공간이 이렇게 펼쳐지죠. 우상향으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의 파동이 그리면서 열린 공간이 상당히 넓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기대 수익의 공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파동의 기대 수익의 공간이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 손실에 대한 공간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대 손실에 대한 공간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를 기준 삼아서 이렇게 논다 그러면 이건 조금 그죠? 기존형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이나 그런 내용들을 또 기사를 또 열심히 또 서치하면서 병행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3,000 아까 보셨지만 3,800원 그리고 4,000원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3,800원과 4,000원을 기준으로 삼아서 조금 더 눌림을 줄 때 잡는 게 좋겠죠. 왜냐면 지금 4,800원은 좀 비싸 있는 거죠. 한 20% 정도 비싸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황 대표 강의를 좀 들으신 분이라면 요 기준, 마지노선에 대한 그 기준에서 대비해서 적어도 한 7% 내지 12% 범위 들어올 때 요거는 이제 10% 내지 15%의 리스크를 끼겠다는 거죠. 혹시나 잘못된다면 한 요런 정도는 내가 손실을 각오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항상 주식 매매는 기준을 잡고 앞과 뒤를 동시에 고려하는 매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티플렉스는 여기 아까 분석을 해봤듯이 일단은 내용이 좋아요. 그죠? 회사 내용이 좋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는 향후 주가의 흐름이 양호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주식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뒤를 보는 매매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앞과 뒤를 동시에 생각을 해서 매매 좋겠습니다. 앞쪽에서는 당연히 열린 공간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앞이 되는 거죠. 이쪽이 앞이 되는 거고 이거 뒤가 되는 건데 이 뒤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앞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목표가라고 하죠. 뭐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죠. 목표가는 열려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뭐 7, 8천 원까지도 열리죠. 그러니까 티플렉스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저 흐름,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관찰 대상으로 삼으면 되겠죠. 혹시 이런 거가 이제 제가 가끔 매매를 할 때요. 여기를 확인을 해주지 않고 밀리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러면 저는 이 공간이 다 매수 공간이다 봐.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여기서 한번 또 기회를 줄 수가 있고 이런 식의 기회를 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공간을 좋아하는 거죠. 이런 공간을. 그래야지 기준이 잡히니까요. 그래서 이 티플렉스는 여기 3,8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마 향후 주가 흐름 이 공간에서 상당히 한 6개월 이상을 우상향으로 보면서 유심히 본다면 그리고 이 티플렉스를 매매한다면 아마도 수익이 날 공간이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물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참고사항으로만 보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물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